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7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공개된 변경안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1991년에 첫 삽을 뜬 이후 3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완공 시점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에 수차례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아온 환경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회의원 두 분 토론자 모시고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양 총장님. 네네.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상당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계획이 바뀌었는데 좀 자세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까요? 예, 기존에 있었던 기본계획은 최근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최근에 그런 변화를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개발 방향만 제시를 해서 계획의 구체성이나 실행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 여러 가지 지역 간 도로 등등의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이 가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의 그 실행이 조금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은 이런 부분을 대폭 좀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아예 역할을 재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기존에 있던 청사진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공공 역할을 많이 강화해가지고 투자 여건을 많이 개선을 해서 민간 투자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도 함께 하셨는데요. 김 의원님, 자, 그동안 새만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번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91년도에 새만금이 이제 시작돼서 30년이 지났는데요. 친환경적인 조기 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염원에 사실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새만금위원회의 결정 사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게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청사진 정도에 머물렀던 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게 된 실행계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의 어떤 국제자유도시 정도의 추상적인 그런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어떤 그린 뉴딜 또 신산업 중심이라고 하는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해수유통 관련한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다는 거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점수를 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몇 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한 80점 주고 있고요. 해수유통이 만약에 이번에 명문화돼서 결정이 되었고 또 해수유통에 따른 미래의 어떤 그 사업이 구체화되었다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그런 결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수유통 문제는 잠시 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자, 양 총장님. 네.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진행한 게 2018년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새만금에는 어느 정도 그 진척이 돼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3기가와트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가 한 1.5기가와트 정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그 육상태양광이 300메가와트인데 100메가와트를 작년에 착공을 좀 했고요. 올해 바로 이제 상반기 내에 나머지 200메가와트를 육상태양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태양광은 전체가 1단계가 1.2기가와트입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300메가와트는 한손에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공고돼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지역주도형 400메가와트도 상반기 내에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1단계부터는 발전이 개시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착실하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아리백 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예, 아리백 산단은 저희가 지금 우리 그 새만금 산단의 5609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매립 공사는 거의 다 이제 509는 매립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 아까 아리백 산단을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안에 아리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도 해야 하고, 그다음 ESS 시설 등등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같이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또 개통 연결 같은 것도 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그린 산단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24년까지 아리백 산단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예. 그 아리백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이 좀 생소하긴 한데 예.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 예. 아리백의 산업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리백 산업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탈탄소 시대를 맞이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자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애플, 구글, BMW, 다국적 기업 한 256개 정도가 탄소 제로 운동에 참여하게 됐고, 이 알리백을 실천하는 기업들과 거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알리백 운동은 앞으로 미래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새만금이 바로 알리백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초 기지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리백의 핵심은 바로 탈탄소 산업을 실현하는 운동을 저는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총장님, 네. 그 아리백 산단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성공하려면 기업들의 관심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익 같은 게 또 필요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새만금에 대한 반응은?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SK가 이제 2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한 부분이 이제 아리백 산단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가 계열사 7개 계열사들이 아리백 가입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리백 산단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이제 몇 개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리백은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리백 캠페인에 앞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지, 그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뿐만이 아니고 그 아리백 가입에 캠페인 기업들의 참여 업체들까지도 그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IT 기업들,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IT 기업들도 필수적으로 여기는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새만금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아리백위원회가 한국 아리백위원회가 지금 한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위원회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게 영국에 있는 더 클라이미트 클럽입니다.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관끼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한국에 또 진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리백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들, 이런 부분과 같이 해가지고 좀 업무 협약 같은 것도 체결해서 그쪽을 많이 새만금 산업단지로 좀 많이 유치를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아리백을 가입하려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전기 가격이 일반 공급 가격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를 좀 많이 내려줘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중부처인 산업부랑 많이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투자진흥지구랄지 아니면 장기 임대 산단이랄지 임대 용지랄지 이런 부분에 좀 인센티브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핵심 하나가 또 수소 산업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전주도 그렇고 완주도 그렇고 시범도시도 운영이 돼 있지만 다른 지역도 수소를 선점하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과 새만금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 안산에서 수소산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 예. 네. 수소하면 그레이 수소가 있고 또 그린 수소가 있는데요. 그레이 수소는 이 화석 연료를 이렇게 태우는 과정에서 이게 파생되는 수소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생산성이 좋죠. 그리고 단가 면에서 유리하고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는 어떤 그린 수소, 그러니까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나오는 수소를 통해서 산업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는 반드시 이 그린 수소로 대체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수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로 나가야 되고 또 그린 수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새만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핵심인 이 수소는 그린 수소 산업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지역은 석유 제품의 부산물인 수소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 새만금 지역은 정말 순수한 의미의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활용한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만금 권역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새만금 기본계획의 양 총장님, 새만금 기본계획의 큰 방향은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부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내부 개발을 기존에 있던 계획은 전체를 이제 새만금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용도별로 용도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지역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면적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변경안에 담았습니다. 이제 크게 주요한 내용을 보면 3개 권역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1권역은 이제 군산 쪽에 있는 우리 지금 북측에 있는 지금 현재 산업 단지 쪽입니다. 그쪽을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 아까 말씀하신 아리백 산단을 이제 주제로 하는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1.2기가와트의 수상 태양광과 육상 태양광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아리백 산단의 구축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함께 저번에 이제 새만금 또 신공항이 이제 그 옆에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공항과 철도가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철도 공항과 연계되는 부분에 공항 특구도 1권역에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이 권역은 작년에 우리가 수변 도시를 지금 착공을 했는데요. 그 옆에 이제 신항만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이 25년도부터 이제 주계선석이 개항이 되기 때문에 그 항만 특구를 배후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수소 복합단지라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만금이 그린수소의 중심지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수소로 여러 가지 국민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또 그쪽에다 같이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안 쪽에 있는 이제 남쪽에 있는 부분의 상권역입니다. 거기는 원래 이제 관광레지 용지로 추진했던 곳인데 거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도 검증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부분을 한 신산업과 기존에 있던 관광레지를 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신산업 경제 복합 신산업과 그다음에 관광 레저 복합단지로 지금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이제 발전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민자사업 유치를 통해가지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크게 그 세 가지 핵심 권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권역별 개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새만금 개발에서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지금 자치단체 간에 벌이고 있는 이른바 땅싸움이거든요. 행정부의 조정 문제인데 뭐 군산, 김제, 부안이 지금 한치 양보도 없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청에서 바라보는 새만금 행정구역 어떤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 행정구역 갈등이 우리 새만금 사업의 개발에는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새만금 사업이 추진이 지연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저희 청의 입장에서는
저번에 한번 용역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체계 개편이나 관리 방안을 용역 결과로 보게 되면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세 개 시군이 통합을 해가 새만금 통합시를 만든다는 게 지금 저희 용역 결과였고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새만금 지역만이라도 통합을 해가지고 새만금 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3개 시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시군의 동의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계속 갈등 때문에 아까 지연이 되지는 않기 위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세종시처럼 새만금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을 두지 않는, 그러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저희 청의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예. 국회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또 갈등 조정 역할이잖아요. 예, 예. 김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새만금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갈등 문제를 이렇게 갈등이다라고 꼭 보기보다는 각각 그 지역의 어떤 요구 또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저는 어쩌면 해당 그 시군의 그 단체장들은 당연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치단체의 요구가 어떤 또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저는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들을 좀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는 군사대로 또 김제는 김제대로 부안은 부안대로의 각각의 이유가 무엇이 있고 또 어떤 점에서 이익을 관찰하는지가 잘 파악이 된다면 저는 그런 내용들을 조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저는 그 각 시군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소통 과정에서 각 그 시군별로 싸울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한다면 또 그 방향에 정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는 통합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군 간의 갈등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런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새만금 시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제한다면 저는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총장님. 그 내부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내부 도로 등 기반 시설도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반 시설 구축에 공공 투자가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간다는 건가요? 예, 기존에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이제 크게 전체 새만금을 하나로 묶음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자가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 사업 시행자가 내부 간선도로 같은 것은 이제 민간 사업 시행자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광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용지별로 다 구분돼서 시행 주체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른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내부 간선도 실질적으로 성격으로 보면은 광역도로 급의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이번에는 재정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을 했고요. 그 관련되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수변도시와 이권역에 있는 수변도시와 상권역에 있는 관광 내주 용지와 연결하는 내부 간선도로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으로 전환하는 걸 해서 곧 이제 예타 지금 신청을 했고요. 과연 이제 그 예타를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공 분야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주도적으로 공공주도는 정부가 하는 것도 있지만 공기업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공사가 이미 지금 설립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가 또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그린수도 복합단지나 그다음에 항만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자원공사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요. 또 새만금 내에 있는 상수관로 이런 분야도 이제 수자원공사가 역할을 좀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궁금한 게요. 새만금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과연 새만금 매립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계획 대비는 지금 현재 42%, 20년 말 기준으로요. 한 43% 정도, 그 정도 돼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농생명 용지가 제일 많이 매립이 됐습니다. 전체 한 83% 정도 높은 이제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민간 투자가 많이 필요했던 관광 내지 용지나 산업 연구 용지 등등은 좀 다소 저조한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새만금 개발 공사를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장공사도 같이 연계해서 참여해서 하게 되게 되면 하여튼 30년까지는 전체적인 매립률을 한 78%까지 올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50% 절반 정도가 아직 안 되는군요. 43% 정도. 43%. 네네. 네네. 자, 김 의원님. 예. 김 의원님께서는 2023년에 열리는 잼버리 대회 예. 공동 준비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새만금의 도로나 항공 이런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예. 새만금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일단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새만금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매립지 이게 남북 1축, 남북 2축, 남북 3축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서 1축, 2축, 3축 그런 거거든요. 격자무늬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청의 말씀처럼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 도로가 이렇게 나는데 이 가운데를 넘나드는 이렇게 이런 도로들이 민간으로 하게 돼 있던 걸 재정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너무 멀잖아요. 땅이 굉장히 큰 땅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부적인 그런 간선 도로를 국가 재정 사업으로 돌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과거에 남북 1축, 2축, 3축, 동서 이 3축이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현황은 지금 현재 공항 문제는 2030년까지 거의 뭐 될 수 있는 폭으로 지금 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이 논쟁이 되면서 혹시나 우리 새만금 공항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다시 한번 이번 장관에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신공항 문제 또 새만금 항만 문제도 현재 차질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항만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좀 키우자라고 하는 것도 이후에 우리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1축 도로는 다 완성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그 새만금 고속도로가 포항까지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4년 5년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잼버리가 2023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잼버리 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완공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김제를 가는 일부 구간에 지반치마라고 하는 그 안전성 때문에 좀 늦어지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새만금의 인프라 사업은 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우리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간선도를 민자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들을 재정으로 바꿔줌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새만금 기본 계획의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 청장님. 뭐 여러 가지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이제 환경 문제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수요일이죠. 새만금 네. 위원회가 수질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자세히 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은 수질 관련되는 것은 이제 계속 정부 내에서도 많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주무부처가 이제 환경부 중심으로 많이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또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역할을 해서 이번에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한 내용은 지난해 11월 24일 날 우리 새만금 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가력도하고 신시도에 있는 배수 관문을 그때까지는 하루에 1회만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그것을 2회로 운영하는 걸 결정을 해가지고요. 작년 11월 29일자로 해서 이제 하루에 2번씩 개방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질 개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의 배수 관문 개방 확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번에 환경부가 또 이 후속적인 부분의 수질 개선, 단기 수질 개선 대책을 곧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23년까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23년 이후에 그 수질 개선 효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범정부적으로 한번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해수유통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하자. 이런 게 지금 현재 어제까지 나온 기본계획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새만금 개발을 원하는 쪽에서는 담수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담수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용이잖아요. 담수를 포기하는 건 새만금 개발 계획을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만금 저희가 그 관련돼서는 크게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해수유통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새만금호를 해수면에 비해서 마이너스 1.5m로 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수랄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새만금 개발 초창기부터 1.5m, 마이너스 1.5m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부 간선도로랄지 인프라, 그 다음에 단지 구축, 용지 구축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만금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수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과연 마이너스 1.5m 관리 수위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조금 개발이 해수유통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더라도 마이너스 1.5m 유지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청해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개발하는데 해수유통이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부분에 주로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전체적으로 용수의 수질과 관련되는 수질은 저희가 그거 이제 수변 도시도 개발하고 또 나중에 해양 레저 활성화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수질은 또 달성을 해야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 이제 새만금청의 주요 관심 사항이고요. 나머지 아까 이제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분야는 이제 농림부나 전체적인 수질 관련되는 건 이제 환경부 쪽에서 전체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수변 도시도 담수 없이 해수유통만으로도 가능은 한가요? 그러니까 수변 도시가 어느 정도 그 이제 물 중심 도시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변 도시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부분의 수질이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의 수질이 유지가 돼야지 수변 도시로의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질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 의원님.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신데 해수유통이 되면은 사실 그 내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재설계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또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담수를 포기한 것은 새만금 개발을 어느 정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아까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담수호를 포기하는 것은 담수호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업이 농업용수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미 어떤 아까 말한 농업용수 또 생활용수라고 하는 그 필요성들의 비중이 없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새만금의 수질을 어떻게 상향시켜서 수질을 더 좋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마이너스 1.5로 관리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그 해수유통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물의 폭이라고 하는 게 그게 소량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 기점이 해수유통이 된다는 그 전제가 된다는 거죠. 해수유통을 해도 마이너스 1.5m의 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데 좀 문제가 있다면 조력발전소 같은 새로운 형태를 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력발전소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조절 폭이 더 확대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술 속까지도 더 이렇게 수질이 더 좋아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다른 산업, 수산업 또 갯벌 또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는 조사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2023년에 가서 해보니까 수질에 별 변화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3년 동안 결국 놀아버린,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잃어버린 시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몇 가지 호수 내의 어떤 환경 대책을 세우자는 것 또한 해수유통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게 다 거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 3년의 시간이 공백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해수유통을 해서 결정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한 도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세부적인 대책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만이라도 수립을 해서 저는 진행하자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거나 또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전 정치권이 뭉쳐서 그걸 요구하고 관철해 내서 내용적으로라도 그걸 좀 진행하는 게 그나마 그 아쉬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께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먼저 청장님, 해수유통이 새만금 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 지금 이제 사실 어저께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또 기본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청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기본계획이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23년까지 지금 배수관문의 확대와 그다음에 또 환경부의 단기적인 후속 우리 수질 개선 대책을 좀 한번 시행 효과를 한번 23년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해수유통력을 평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이시고. 네네. 자,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의 곤혹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이 개선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있고요. 어떤 스마트 수변도시, 또 생태계 보존, 또 수산업 이런 여타의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전 해수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유통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과감하게 새로운 새만금 시대에 어떤 열어가기 위해서는 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오늘 마지막 인사말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인사말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청님. 예. 이번에 새만금 기본계획은 정말 최근에 어떤 산업의 트렌드나 경제의 변화를 반영해가지고 저희 역할도 재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개발력을 아주 구체화시켜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예. 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랄지 그 다음에 또 국회 전문가 또 우리 지자체 등등의 의견을 많이 광범위하게 수렴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걸 10년 동안 잘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행해서 실천력을 높여서 하여튼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합심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지난 30년 동안 준비해온 이 새만금 산업이 새만금 개발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청사진에 머물던 계획들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행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결정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번 해수유통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만금이 좀 더 도민들의 욕구에 충족되고 또 전라북도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또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식보다는 과감한 도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만금이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번 결정된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전제되는 또 해수유통 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세부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3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언제부턴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단어가 됐는데요. 이번에 바뀐 새만금 기본 계획으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더불어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새만금 수질 개선 문제도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